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요즘에 ETF 투자 참 많이들 하시죠? 저는 고객분들에게 적극적으로 ETF를 안내해드렸던 시기가 2017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ETF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고객분들이 많이 생소해 하시기도 하고 낯설어 하셔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어느새 ETF가 많이 알려져서 요즘은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들에서도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었는데요. 특히 돈 없이 111세까지 살아버린다면이 출간되던 2018년 정도에는 그 책에서 ETF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보고 다들 굉장히 이방인 대하듯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ETF는 참 좋은 투자 수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ETF를 투자했을 때 세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와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국내에 투자되는 ETF들은 논외로 하고요. 해외에 투자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만큼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ETF, 이 두 가지 시장의 그 세금 차이를 비교해 드리면서 제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 구간마다 국내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해외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로 설명드리는 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똑같이 해외에 투자하는데 국내에 상장된 ETF로 투자했을 경우, 그리고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해외는 주로 미국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내 주식은 대상이 틀려지기도 하고 세금 이슈가 전혀 없기로 해서 여기서는 그다지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할게요. 먼저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배당인데요. 이건 국내 ETF나 해외 ETF나 동일하게 전부 똑같습니다. 세금이 발생하고요. 다만 해외 상장 ETF는 국가별로 그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매매 차익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실 거예요. 국내 ETF로 해외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가 발생이 됩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내 ETF가 좋아 보여요. 22%보다 15.4%가 낮은 세율이니까요. 그 다음은 손익통상과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만 인정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죠. 수익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1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21년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 뒤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런 손익통상과세를 하지 않고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할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이익금이 2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적금이나 앞에서 언급한 배당소득 모두 다 금융소득인데요. 거기에 ETF 소득까지 합쳐졌을 때 1년에 2천만원이 초과가 된다면 금융종합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되면 무시무시한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인해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2천만원인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투자원금이 점점 커져서 2천만원이 넘는 건 아주 우스울 거예요. 만약에 제가 1억을 투자했을 때 20%만 수익이 나도요 2천만원입니다.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면 2천만원 넘기는 건 굉장히 흔할 테고요. 만약 투자 수익률을 정말 잘 내는 분들이라면 원금 2천만원 투자했는데 100% 수익 내서 투자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시장에서는 2천만원 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이게 진짜 정말 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ETF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수익금이 커도 22%라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분류과세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큰 해외 ETF와 국내 ETF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해외에 투자되는 ETF들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셔야 되고요. 손실본 금액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익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이익들은
그 외에 금융소득과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차익을 포함한 이익금에 대해서 1년 기준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단 손실 매매를 한 경우에는 다른 종목의 이익금과 합산을 해서 합산이익에 대해서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것이 이 숫자, 즉 세율의 숫자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손익통산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글쎄요. 저는 당연히 해외 ETF에 특히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인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고 손익통상과세라는 게 전혀 필요 없이 투자한 모든 종목이 계속 수익만 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 ETF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 금액을 점점점 키워나갈 것이고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투자한 종목 중에 일부분은 손실나는 종목도 좀 있을 것 같다 하신다면 해외 ETF 투자가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아니죠. 저는 무조건 해외 ETF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악재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진다라면 달러 가격은 폭등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럴 경우에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환차익까지 노리면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떤 분은 소액이면 차라리 국내 ETF가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 이익금이 800만 원이라면 국내 ETF는 123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해외 ETF는 12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서는 해외 ETF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더 이익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공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연간 합산 이익금 800만 원까지는 해외 ETF가 좋고요. 다시 8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는 국내 ETF가 좋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해외 ETF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당연히 공제와 세율을 합산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연간 이익금을 미리 확정지어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매번 틀려질 텐데요. 그리고 투자의 다양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다양성과 폭넓은 투자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고 또 환차익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를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확률적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 봤을 때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요. 모든 경우에서 항상 해외 ETF가 낫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2천만 원 때문에 굳이 국내 ETF에 투자해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기보다 차라리 해외 ETF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꾸준하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숫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항상 원하는 결과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투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